네, 안녕하세요. 국어영어 강사 조은입니다. 2016학년도 9월 모평 A형에 출제된 31번부터 33번 옥단춘전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아마 지금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수능 특강에 실려있던 작품이라 뭐 전혀 어렵지 않게 좀 익숙함으로 읽어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코멘트 먼저 그래도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서사 구조가 복잡하지 않죠? 그다음 인물 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뭐 관계 파악하는 게, 그리고 사건 전개를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인물 관계를 근데 조금 특이한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죠. 뭐 친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그 친구가 좀 원수에 가까운 짓거리를 하죠. 그래서 그 부분, 아 그런 거구나, 친구인데 원수구나, 를 파악을 좀 해주시고, 이제 뒷부분에서 뭐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호칭이 변화하는데 우리 고전 소설의 특징상 호칭 변화가 관직의 재수와도 관련이 된다 하는 거 좀 봐주시고, 그다음 문제 난도는 쉬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오답률 높은 것에 랭크된 문제도 없었습니다. 자,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열용, 앞부분 줄거리는 없고요. 이열용이 어이가 없어서. 자, 잡아주시고, 우리 주인공이죠. 자, 바로 합니다. 오냐, 내가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다가 통지를 할 수 없어 한 달이나 지나서 노자도 떨어지고 기가를 견디지 못하여 문정거식하고 다니다가 빌어먹다가 오늘에야 이 자리에서 너를 보니 죽어도 한이 없다. 나는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는데 어찌 이같이 괄시한단 말이냐. 지금 요게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너가 누군지는 안 나왔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이죠. 친구였는데 찾아왔는데 그래서 뭐 한 달이나 지나서 노자도 다 떨어졌고,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괄시를 했어요. 무시한 거죠. 오랜 친구도 쓸데없고 결이 형제도 쓸데없구나. 오랜 친구고 결이 형제였나 봐요. 원래 내가 네 처지라면 이같이는 괄시하지 않을 거다. 뭐 조금만 괄시하겠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잘해줬을 거다 뭐 이런 얘기겠죠. 다만 돈백이라도 준다면 모자와 처자를 먹여 살리겠다.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지금 나쁜 새끼야, 이제 원수 새끼야 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돈 100이라도 좀 줘봐봐, 못 친 거 처자를 먹여 살리게 하고 대성통곡하였다. 이열용은 다시 울먹이는 말로, 자 대답이 아닙니다. 그대로 발화자가 그대로 또 대사를 이어갑니다. 이 몹쓸 김진이야. 자, 김진이가 너였습니다. 내가 지금 푼전에 노자가 없으니 멀고 먼 서울길을 어찌 돌아가랴. 돈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서울 가야 되는데 못 간다 하니 김감사가 김진이고요. 노발대발. 이 미친놈 봤나. 호통을 치면서 사공을 불러 엄명했다. 이놈을 배에 싣고 가서 강물 한가운데 던져라. 뭐 약간 성격이 좀 인성이 그래도 친구인데, 야 뭐 그냥 쉽게 죽여라 얘기죠. 이에 사공들이 영을 받고 물러나와 이열용을 묶어서 배에 실을 때 연회장에 있던 옥단춘이 넌지시 보니, 자 우리의 조력자 주인공이죠. 메인 주인공이긴 한데 메인 주인공이 이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여성으로 그려지는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넌지시 보니 비록 의복은 남루하나 얼굴이 비범한 것을 보고 누가 이열용이 비록 의복은 남루하나 얼굴이 비범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감사에게 거짓말하였고 하기를, 소녀 지금 오한이 일어나며 온몸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파요. 확진자인가? 하니 감사가 그러면 물러가서 치료하라. 병원 가. 했다. 옥단춘이 물러나와서 사공을 급히 불렀다. 자, 저기 가는 저 사공들 잠깐 기다리시오 하니 사공들이 머무르거늘 옥단춘이 하는 말이, 네, 이 양반은 지금 끌려가고 있던 현룡이죠. 몸값을 후하게 줄 것이니 이 양반 죽이지 말고 죽인 것처럼 모래를 덮어서 숨겨두고 오시오. 옥단춘의 부탁을 받은 사공들이 아무리 사또 영이 지중하지만 어찌 우리 손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는가 하고 사공들이 이열룡을 배에 싣고 만경창파 깊은 물에 둥기둥시 떠나갔다. 현룡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속절없이 죽는 줄로만 알고 하늘을 우러러 방송 통곡하고 있어요. 자, 중략줄거리입니다. 중략줄거리가 나오는 이유는 필요하니까 나오는 거다.
뭐 뒤에 이제 서사전개를 읽으시면서 필요한 정보들이든 아니면 문제 풀 때 필요한 선지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든 아무튼 필요하니까 나왔으니까 꼭 읽어주고 가시길. 자, 이열용은 옥단춘의 기지로 목숨을 구한 후 그녀의 집에 머물게 된다. 이후 이열용은 과거 시험을 치르라는 옥단춘의 권유로 돌아와 서울로 돌아와 가족을 만나고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한다. 엄마, 내가 가족을 만나서 이제 친구 김진이 알지? 그 김진이한테 갔는데 걔가 나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옥단춘이라는 여자애가 이제 나를 구해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어라고. 자, 그러자 모친은 그리고 부인은 이 사실을 듣고 혈룡의 죽을 고생을 생각하고 서로 슬픈 눈물을 흘렸다. 동시에 옥단춘이 혈룡을 구제한 전후 사실을 듣고 은혜를 서로 치사하여 맞지 않았다. 감사했다는 얘기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은 그동안의 회포를 다 이야기하여 풀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됐다. 모친도 죽었던 자식을 다시 본 듯, 부인도 잃었던 난군 다시 본 듯 잠시도 떠날 마음이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이때 과거날이 되었으므로 혈룡이 모친의 쓰라를 떠나서 대궐 안 과거장에 들어가니 팔도에서 글 잘한다는 선비들이 구름같이 모여 있었다. 자, 뭐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왔네요. 이윽고 글재를 살펴보니 천하태평춘.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이라 걸려 있었다. 글을 지을 생각을 가다듬은 후에 용벼루에 먹을 깔아 조맹부에 필채로 단숨에 일필휘지. 일필휘지는 이제 붓을 한 번 휘둘러 훅 이렇게 써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전하께서 보시고는 글자마다 비점이요 글귀마다 관조를 치는 것이었다. 글자마다 비점이요 모르죠. 글귀마다 관조를 치는 것이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거 시험을 보러 와서 주인공이 일필휘지하여 써내려간 글이 형편없으면 이건 또 그거대로 반전이잖아요. 자, 비점과 관조를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대충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들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글자마다 매우 훌륭했고 글귀마다 이 주자가 구세주자거든요. 이제 주옥 같은 글이 탄생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전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신묘하다. 이 글씨와 글 지은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자, 요게 평가입니다. 잘 썼나봐요. 하시고 알성시 장원급제로 한리막사를 제수하시고 누구에게? 혈룡에게 한리막사를 제수하시고 곧 어전 입시 임금의 앞에 입시 들어와 서라 하라는 분부를 내리셨다. 이 한림이 뭐야? 누구야 갑자기? 한림학사가 된 이혈룡이 이한림이죠. 야, 한림학사 임명을 받았다고 호칭 바로 바뀌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어요? 자, 입시하여 천은을 살해하자. 전하께서 칭찬하시기를 충신의 자식은 충신이요 소인의 자식은 소인이다. 용모를 살펴보니 용안호두 드래곤의 얼굴 타이거의 헤드 용안호두요 목목지인이루다. 뭐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아무튼 되게 귀한 사람을 뜻하는 말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할림은 어전에 엎드려 소신과 같이 무죄무능한 자를 이처럼 충신지자 충신 자, 충신의 아들 충신이라 하시오니 황공무지하오며 또한 한림을 제수하시니 더욱 황공하옵니다. 뭐 아무튼 황공하옵니다. 감사합니다. 수없이 치사하고 물러나와 집에 큰 잔치를 베풀고 향단과 친지를 청하여 경사를 축하했다. 그리고 한편으로 평양감사 김진희의 불이무도한 소행을 남한당하였으랴. 자, 이제 복수를 꿈꾸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겠죠. 무고한 백성들은 무슨 죄로 한 사람의 학정 이제 탐관오리의 정치죠. 포악한 정치. 학정으로 평양일도에서 어육이 된다는 말이니까. 자, 뭐라고? 무고한 백성들은 무슨 죄로 한 사람의 학정으로 평양일도에서 어육이 된다는 말인가? 어육은 이제 물고기. 그다음 뭐 고기. 그러니까 뭐 어묵이 된다는 얘기죠. 탈탈탈 털린다는 얘기지. 곰곰 생각하니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마땅히 성상께 엽줍지 않을 수 없다. 자, 이제 뭐 그냥 여러분 우리 주인공이죠.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지금 개인적인 복수도 일부 섞여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백성을 위한 애민 정신에서 복수를 하려는 거고요. 물론 절대 자기를 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했던 친구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 백성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자, 나라와 백성을 위해 성상께 여쭙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고 전후 사실을 일일이 밀록하여 전하께 바쳤다.
자, 전하께서는 그 밀록을 받아보시고 수없이 탄식한 뒤에 아 그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있다고? 자 봉서 3장을 내리셨다. 또 친히 하교하시기를 첫 봉서는 세문 밖에 가서 뜯어보고 둘째 봉서는 평양에 가서 뜯어보고 셋째 봉서는 그 후에 뜯어보라. 뭐 이런 게 이제 서사의 재미를 더 극적이고 높이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죠. 생각 같아선 그냥 한꺼번에 그냥 어떻게 하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뭐 언제 가서 뜯어봐야 거기서 뭘 하고 뭐 이렇게. 자, 아무튼 하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시고 조심하여 다녀오라 하셨다. 이알림 현룡입니다. 이상하게 잡지 마세요. 사은 숙배하고 감사하고 치사하고 감사하고 바로 나와서 모친과 부인에게 하직했다. 세문 밖에 나가서 첫째 봉서를 뜯어보니 평안도 암행어사 이연룡이라는 사령장과 마패 암행어사의 신표죠 가 들어있었다. 자, 네 여기까지. 전혀 전개 과정에서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자 99번 벌써 우리 100번까지 왔네요. 윗글의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자 구절의 의미입니다. 구절 하나하나 보시고 물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앞뒤 맥락까지 확인하시면서 들어가 볼게요. 나는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는데 이같이 과시하냐. 오랜 친구 쓸데없고 결의 형제 쓸데없다. 나는 너였으면 과시하지 않을 텐데. 자 반복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내고 배신감 맞죠? 역지사지를 가정하여 역지사지 입장 바꿈. 그래서 상대방을 질책하고 있다. 질책하고 있다는 태도도 역시 너무 맞죠. 확인 가능하고. 2번 니은 아무리 사또영이 지중하지만 어찌 우리 손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는가. 옥단추의 회유로 사또영을 따르지 않기로 한 사공들의 생각이 어찌 그러겠는가라는 서류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확인 다 가능하네요. 자 디귿 모친도 죽었던 자식 다시 본 듯 부인도 잃었던 난군 다시 본 듯 떠난 마음 없이 행복하게 이연룡과 재회한 기쁨을 모친과 부인 각자의 입장에 어울리는 비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뭐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죽었던 자식 다시 본 듯 모친의 기준으로 비유, 부인도 잃었던 난군 다시 본 듯 부인의 기준으로 비유. 자 다음에 4번에 이연룡이 글 짓는 과정을 행동의 순차적 나열로 보여주고 타인의 평가를 통해 재능이 확인되고 있다. 자, 글 짓는 과정 순차적 보여준다. 리을 글을 지을 생각을 가다듬은 후에 용배로 먹을 가라. 그 다음 조명부의 필체로 일필휘지하여 바쳤는데. 자, 그 다음은 평가. 전하께서 보시고는 글자마다 비점이요 그는 관조를 치는 것이었다. 평가 행위 틀린 말 없네요. 자, 재능이 확인되고 있다. 뛰어난 재능. 자, 미음 소신과 같이 무죄무능한 자를 이처럼 충신지자 충신이라 하시오니 황공하며 한림을 제시하는 황공하옵니다. 자 이연룡은 겸양의 어조를 통해 겸양의 어조 확인 좀 해주시고 이거 맞죠? 겸손이죠? 상대방이 내린 지위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네? 그러면 이 관직은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인가요? 아니요. 감사합니다입니다. 자 답은 5번. 답으로 만들 만한 선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고전 소설의 그 말투에 아직도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아직도 그 말투 자체의 갈피를 잡지 못하시는 분들은 틀릴 수 있었던 문제겠죠. 자, 뭐 딱히 그거랑 매력적인 오답이 될 만한 선지는 없었습니다. 자 100번 바로 갈게요. 자 A부터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부터 A 확인해 주시면 천하태평춘. 자 과거 시험 논제. B 장원급제. C 학정. 그 다음 D 밀록. 그 다음 E 봉서. 자 기능들 얘기합니다. A라는 과제에 타고난 답안을 제출하여 그랬죠. 임금으로부터 B의 장원급제에 합당한 인재로 인정받았죠. 자 2번 B는 이연룡이 공적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주어졌음을 뜻하고 그래서 장원급제 했으니까 이제 암행어사 되고 뭐 한림학사 되고 하는 거잖아. 임금에게 D를 올릴 수 있는 계기 밀록을 김진희에 대해서 올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맞죠? C는 학정.
이열룡이 평양에서 겪었던 일을 반어적으로 표현했으면은 이열룡은 되게 좋은 영향을 받았어야 돼요. 이게 반어적이라면. 반어적 아닙니다. 그다음에 A가 구현되는 것을 방해한다. 무슨 소리야 이건 또. 뭐 그 과거 시험 논제가 구현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총체적으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4번에 D. 밀록은 학정을 계기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A가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A는 그럼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천하태평춘이 무슨 말일까? 천하가 태평한 봄이죠. 천하가 태평한 봄이다. 자, 그래서 이 천하태평춘이라는 논제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천하, 그 다음 태평에서 끌어낼 수는 있었어야 되는 선지네요. 자,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이는 임금이 이열룡에게 시를 바로잡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봉서는 임금이 이열룡에게 시 보시면 학정을 바로잡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봉서를 어디 가서 뜯어보고 하라고 하교를 하셨죠. 여러분 3번 잠깐만 정정할게요. 시는 이열룡이 평양에서 겪었던 일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며 이거 확실하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천하태평춘이 구현되는 것을 방해한다도 아니긴 한데 천하태평춘 뜻은 여기서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시가 학정 때문에 A가 구현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김진희의 학정 때문에 천하태평춘이 오지를 않죠. 그래서 학정 때문에 천하태평춘이 안 오니까 그 천하태평이 구현되는 걸 방해한다는 일부 맞는 얘기로 하겠습니다. 앞에 반어적으로 표현하며를 완전히 아닌 말로 잡고 갈게요. 자, 101페이지. 101페이지래. 101번. 적절하지 않은 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외적 증거입니다. 보기. 옥단춘전에서 옥단춘은 인물의 비범함을 알아보는 지인지감의 소유자. 이제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다는 얘기야. 지인지감. 기질을 발휘하여 위기에 빠진 인물을 구려내는 적극적인 조력자. 그녀는 자신의 조력을 통해 대상 인물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고 애정의 대상을 선택하는 인물이다. 자, 네. 옥단춘에 대한, 왜냐면 옥단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거의 지문에 없거든요. 그냥 구해줬다 이게 달아서. 근데 이제 제목 자체도 옥단춘전이고 옥단춘전이 메인 인물인데 옥단춘이 그러면 걔는 뭐냐 라는 걸 좀 외적 증거를 활용할 수 있게 나온 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고. 1번. 옥단춘이 오한의 핑계로 김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연회장을 빠져나온 거에서 기질이 엿볼 수 있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옥단춘이 이열룡을 구해줄 수 있는 인물로 김감사를 선택한 것에서 김감사한테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이열룡을 지가 구한 건데요.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주체적 판단이 작용한 건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이열룡을 구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겠죠. 자, 그리고 3번에 옥단춘이 김감사에게 괄시받던 남루한 행색의 이열룡이 비범한 인물임을 발견한 데서 그녀의 지인지감,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 3번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했던 이열룡을 구해준 옥단춘의 은혜에 감사한 것에서 조력자인 옥단춘 역할 인정. 오케이. 옥단춘이 사공들에게 이열룡 몸값을 후하게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을 알려준 거에서 조력, 의지, 적극적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어려운 문제가 없었고요. 아까 정정한 부분만 좀 다시 한번 정정을 좀 해주시고요. 뭐 길게 할 얘기 더 없었으니까 모르는 것만 체크하셔서 피드백 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